사실 오늘 이동규 대표, TBS 이동규 대표님이 와야 될 자리인데 여기 참석을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제 이름은 강명석이고 이도랩스의 대표로 맡고 있는데 이동규 대표와 많은 파일코인 사업을 하면서 TBCS에는 제가 사업 개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BCS의 사업 개발 담당으로서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많이 딱딱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금 더 좀 재밌는 내용이 됐으면 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능한 한 이 내용을 좀 짧게 축약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죠? 맞나요? 네. 이건가? 반대로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버튼을 반대로 눌렀네요. 파일코인의 성공 사례는 아니면 사용 사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데 대충 뭐 대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생명과학, 또 유전학 분야, 공용 아카이브, 이거 퍼블릭 아카이브는 이제 공공행정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과학 아카이브는 연구 개발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미디어 아카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거기서 나온 자료를 어떻게 스토리지하느냐 하는 그 사용 사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석 또 AI 아카이브가 있고, 또 요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툴이나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나 하는 그 사용 사례를 좀 넣어봤어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그 에스파 코र्स에 사용했던 자료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조금 다듬었고 맨 끝에 한국의 사용 사례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스토리지 티어는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티어 0, 1은 접근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 처리 속도가 높은 걸 요구하는 그런 스토리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고 접근을 항상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지 그 시스템 말하죠. 그러면 파일코인은 바로 이 밑에 티어 N이라고 불리는 이 스토리지에 적합한 그 네트워크이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사용 사례가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환자에 대한 기록, 뭐 그런 거는 어떤 약을 조제했는 조제하는 기록 등은 법령에 의해서 저장하도록 돼 있죠. 일정 연한 동안. 근데 그런 기록은 한번 저장하면 되지만 항상 꺼내서 쓰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령에 의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자료들, 많이 접근하지는 않는 자료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사용 사례가 중요한 이유. 지금 보이는 이 네 가지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하신 많은 분들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딱 하나만 설명드리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불변성. 데이터 불변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한 그대로 그 완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보장이 되는 건데 왜 데이터 불변성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태생적으로 데이터 불변성이 보장된 것이 파일코인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이다. 그 이유는 합의 알고리즘 자체 프로프 오브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그거를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그 자료의 완전성을 그 불변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코인의 프로토콜 자체에 이런 메커니즘이 이미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불변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저장 플랫폼하고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고요. 그 나머지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고, 자, 사용 사례, 첫 번째 사용 사례 중에서 생명과학, 이제 유전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로 많이 들은 게 게놈 시퀀싱이에요. 유전자 정보를 배열하는 거.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미국의 그 신문 기사에 난 자료 같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종을 확인하고 추적하는데 미국 의회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억 달러가 초기에 필요한데 그걸 뉴욕시가 펀드레이징 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그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2,500만 유로를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조세한 내용에 의하면 울산에서 울산시가 그 대학교와 같이 그 게놈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수백억 원이 수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저장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 같은 저비용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지속성은 이제 persistence를 영어로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건 지속성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변함 없이 데이터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록들은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 그 병원 그 진료 기록, 그 의료법에 의해서 5년 내지 10년 동안 그 데이터를 이제 보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데이터가 손상 없이 보존돼야 된다. 그게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케이스인데 이거를 발표하셨던 분이 파일코인 재단의 한 분이 이분이 아틀란타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아틀란타하고 뉴욕의 예를 들었어요. 이름이 빌 뭔데 라스트 네임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이 왜 아틀란타를 들었냐. 아틀란타는 지금 그 아틀란타의 인구가 48만 명, 저도 몰랐는데 5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인구의 게놈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저장 용량이 50페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뉴욕을 보시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더라고요. 뉴욕시만 따져서 그런가 봐요. 840만 명 정도의 인구의 게놈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무려 840페타바이트가 된다. 이걸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인류의 게놈 정보를 저장하는데 20에서 40 엑사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 용량을 처리할 만한 스토리지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런 데에 그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고 실제 저도 이번에 한 사실이지만 벼 있지 않습니까? 벼 품종이 3천여 개 벼 품종의 유전자 정보를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지금 저장하고 있답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고요. 공용 아카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갖고 탈중앙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파일코인 팀이 한 지방 정부에 가서 미국 지방 정부에 가서 우리가 데이터의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아무 그 데이터 손상 없이 데이터를 저장해주겠다. 랜섬웨어 공격에 우리 끄떡 없다. 그랬더니 그 지방 정부의 그 담당자가 믿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재차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한번 저장을 하면 5개나 6개의 사본을 생성을 해갖고 그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랜섬 공격에서도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믿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외부에서의 그 불시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훌륭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적용 사례가 있고요. 이제 과학 아카이브를 보면 이제 연구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저기 박시 위크라고 써 있는데 간단히 저게 자율주행 연구하는 겁니다. 그 자율주행을 제가 재미삼아 잠깐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말하면 자율주행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카메라 베이스 아니면 라이다 베이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테슬라 그리고 구글 그쪽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하는데 카메라 베이스 아니면 라이다 베이스인데 카메라 베이스의 자율주행의 특징이 있어요. 장점. 뭐냐면 카메라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알고리즘을 입히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 하는 거냐면
차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주행 영상을 하루 종일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가는 차가, 아니 물체가 자동차인지, 그러니까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아니면 사람이 타고 있는 모터바이크인지, 자전거인지, 아니면 보행자인지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레코그니션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행 기록을 가져다가 그것도 모든 날씨 환경에 흐린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그 인식할 수 있는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데이터, 그 주행 데이터를 다 촬영해갖고 갖고 와서 거기다 알고리즘을 입혀갖고 인식률을 높이는 거예요. 정확률을. 그게 99.9999%까지 돼야지 우리가 자율주행으로서 레벨 뭐 몇 가지 도달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테슬라나 뭐 구글의 자율주행, 뭐 웨이모인가 그 프로젝트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99.999%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습니까? 저런 걸 하루 종일 촬영하고 다니는데 방대한 저런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상 자료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자율주행을 하나 예로 든 건데, 연구 분야, 그것도 과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외부의 손상 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파일코인의 특성상 그런 자료를 보관하기에 네트워크가 매우 적당하다. 그런 유스 케이스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주행 데이터라든지 비행 데이터, 지진 데이터는 심지어 1970년대에 일어난 지진 데이터까지 다 보존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를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다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료법에 의한 보존 연한을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난다, 10년이 지난다, 엑스레이 기록 5년 보존하라 그러면 병원은 5년 보존하고 어떡하나요? 진찰 기록을 10년 보존하라 그러면 보존하고 어떻게 하나요? 필요 없으면 버리죠. 근데 그게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면 다 훌륭한 연구 분석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파일코인은 다른 플랫폼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느 대학이더라? 펜실베이니아 대학인가? 거기서도 자료의 보존 연을 정해놨어요. 뭐 보면 10년, 1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저거는 지나면 저 자료를 버리느냐? 버릴 수는 있지만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들고 저거를 무한정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갖고 자료를 폐기를 하는데, 파일코인의 네트워크가 저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자, 미디어 아카이브는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시장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미디어 앤드 엔터테인먼트 스토리지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 약 66억 불이었는데 2027년도에 한 180억 불로 늘어난다고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채널이 다양해져서 엄청난 양의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생성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소비를 하는 채널이 매우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환경에 맞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 또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각각의 언어로 또 번역을 해서 디지털 파일을 또 저장해야 되는 거 있고, 그런 트랜스코딩 문제, 그리고 또 번역의 문제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이것이 서로 다른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저장을 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역시 파일코인의 스토리지 시스템이 매우 적당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탈링 랩이라는 어떤 분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디어 아카이브야말로 가장 직관적이고 인투이티브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직관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분산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파일코인은
파일이 안전하고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그 미디어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인데 시간상 패스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 분야의 그 분석에 대한 그 적용 사례인데, 사용 사례인데, 저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연구도 있고, 기후 데이터 연구도 있고, 또 머신 러닝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이런 데서도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장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한국의 사용 사례인데, UVP는 Universal Player 약자인데, 한국에서 생성된 자료가 다른 나라의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보지 말고, 우리가 생성했으면 곧바로 올려갖고, 그게 뭐 저용량이든지 대용량이든지 사용자가 불편 없이 볼 수 있게 하자 하는 플랫폼이 바로 UVP 플랫폼이고, 이제 이등교 대표가 있는 이제 TBCS에서 이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죠. 네. 좋은 적용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여기서 이제 방대한 데이터는 수동적으로 파일 코인에 저장을 하고, 이게 중요하죠. 사실 파일 코인에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에 저장을 SP 협업이 배치 후에 이제 그 스토리지 API로 여러 마이너들에게 파일이 또 저장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마일링크 같은 거는 웹하드 솔루션이죠. 그래갖고 브라우저 환경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어요. 이게 한국의 이제 유스 케이스 중에 눈여겨볼 그런 부분입니다. 아트 하이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미디어 그 적용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대용량의 자료를 업로드 시키고 하는데 제한이 있고, 그리고 파일 형식이 어떤 때는 업로드하는데 제한이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고 업로드하고 뭔가 이 파일을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되게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런 제약을 없애고 그런 거를 마음대로 이제 올리고 다운로드 또 늘려받고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런 아타이브라는 또 적용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파일 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다른 어떤 저장 솔루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데이터 저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일 코인 네트워크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회는 존재한다. 너무 좋은 발표 주신 강명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